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조지표를 말하다 좀 생소한 이름의 보조지표인데요. 이름이 Accumulation Distribution이라는 줄여서 AD 지표라고 합니다. AD 지표라고 저도 줄여서 하는데 정식 명칭은 Accumulation Distribution이라는 어,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지표입니다. 본 지표보다는 이 지표를 참고해서 변형된 AD 지표, 변형 응용 수식이 나온 AD 지표를 제가 활용을 잘하고 되게 선호하는 보조 지표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AD 지표, Accumulation Distribution이라는 지표를 보조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활용한 매매법,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응용 지표, 응용을 해서 변형 수식을 만드는 그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조 지표를 말하다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 설명, Accumulation Distribution이라는 보조 지표, 줄여서 AD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Accumulation Distribution이라는 보조지표, 주가와 거래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운동량 지표로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더 많은 거래량이 수반될수록 주가의 움직임을 더욱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AD, AD가 상승하게 되면 매수 세력이 강화되고 거래량의 대부분이 주가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AD가 하락하게 되면 매수 세력이 분산되고 거래량의 대부분이 주가 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AD 값의 추세와 주가 추세를 서로 비교하여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곧 AD의 추세 방향대로 주가가 움직인다고 판단합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AD, 이 지표의 수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수식을 살펴보면 그냥 AD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함수로, 함수가 좀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봐야 될 것 같고 수식은 그냥 간단하게 AD 해놓고 이렇게 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이 되어 있는데 이 지표를 좀 제가 또 제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 지표는 주가와 거래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운동량 지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HTS에서 이렇게 나오는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이게 AD 라인이라는 지표이고 Accumulation, Distribution. 이거를 용어를 해석하게 되면 Accumulation 같은 경우는 축적입니다. 축적을 한다는 얘기죠. 그 썸과 마찬가지로 축적 또는 누적이라는 걸 뜻을 갖고 있고 디스트리뷰턴, 디스트리뷰턴 같은 경우는 분산을 뜻합니다. 분배,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ccumulation, distribution 같은 경우는 누적과 분배, 뭐 분산, 아니면 분포,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accumulation, distribution 같은 경우가 accumulation은 누적이나 축적, 뭐 이런 거. distribution 같은 경우는 분포. 뭐 해석하자면 번역을 하자면 이거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이 용어 뜻대로 보면은 주가와 거래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냥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사실 OBV라는 보조 지표 아시죠? 세력의 거래량의 지표라고도 불리는 OBV 지표와 좀 비슷해요. 같은 누적 값을 갖고 있는데 어, OBV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누적해서 산수라는 그런 지표이고 AD 지표도 마찬가지로 용어 그대로 축적과 분포를 하는
뭐 그런 거여서 OBV와 이제 지표와 비슷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지표와 같이 자, 거래량이 늘면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하면 매수의 세력이 강하다. 그다음에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하락하면 지표도 하락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매도의 강세가 강하다라고 이렇게 지표로 나타내 준 것이 쉽게 말해서 AD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D 지표와 거래량의 이 지표를 함께 보면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음용 지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제. 자, AD 지표와 거래량 지표를 함께 보면서 자, 주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자,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양봉의 거래량에서 거래량이 늘고 AD 지표가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죠. AD 지표가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 주가도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 하락을 나타내면 보시면 거래량 상승 그리고 주가 상승 강도 자 행보죠. 행보.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거를 뭘로 봐야 됩니까? 자 용어 그대로 accumulation 자 축적한다는 얘기죠. accumulation에서 축적 거래량을 축적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줄면서 축적을 하고 다시 한번 축적해서 분포를 하는 거죠. 올라가죠. 그러면 이것도 코스 인덱스와 마찬가지로 이런 단순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축적한다는 건 뭘까요? 축적한다는 건 매집을 타겠죠. 그 다음에 주가는 하락했지만 자 거래량이 축적된다는 거죠. 거래량이 축적된다는 건 뭡니까? 매집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단순성이 있는데 어, 다른 종목을 보면 자 보이죠? 상승과 상승. 자 그다음에 행보. 그다음에 또 상승하니까 상승하고 또 추가적인 상승하니까 상승한다. 거래량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늘죠? 거래량이 늘고 거래량이 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줄는 건 자 축적이죠, 축적. 주가는 이렇게 조정을 받지만 이게 하나의 이제 다이버전스를 하기 위한 축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축적을.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거래량이 이제 들쭉날쭉한 것처럼 똑같죠? 들쭉날쭉한 것처럼 이제 양봉, 음봉이 들쭉날쭉한 것처럼 똑같이 지표가 들쭉날쭉하고 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단타에 대한 단타 물량, 그다음에 뭡니까? 단타 물량과 그다음에 수익 물량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거래량의 변동폭도 있고 자, 주가의 변동폭도 일어나는 거죠. 예, 지표가 크게 상승하면 자, 이렇게 주가도 크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지표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지수 이동평균선과 배열 부분을 보고 캔들의 패턴을 보면서 우리가 매매 대응을 할 때 보조지표의 상승 여부도 보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보조지표의 상승 여부를 봤을 때 자, 절반 이상을 올려주면서 그죠? 보조지표에서 거래량의 보조지표 보면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지표도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거래량이 늘면서 그죠?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하락하니까 지표도 하락하는 걸 볼 수 있고 다시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 보면 여기서 눌림목 반등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것도 굉장히 일괄적인 그리고 일괄적이면서도 단순성 있게 이렇게 보조 지표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거래량의 막대 그래프보다는 거래량을 볼 때 거래량의 변동성과 주가의 변동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AD 지표가 되겠습니다. AD 지표가 되어 있고요.
이 AD 지표는 크게 출렁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에 의해서 그리고 주가 상승과 하락에 의해서 굉장히 출렁입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올 때도 보면 급등이 나올 때도 축적과 다이버전스, 축적과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어클뮬레이션 그다음에 디스트리뷰턴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비퀸 같은 경우도 축적과 다이버전스, 축적과 자, 조정이 나왔지만 배열을 보면 배열이 깨지지 않고 이건 이제 눌림목으로 봐야겠죠? 큰 눌림이 나오는데 눌림목 보고 자 하고 자, 이 부분에서 이 라인에서 축적을 하는 거죠. 자, 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던 건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과 함께 보시면 거래량과 함께 보시면 크게 거래량을 변동이 나왔던 하고 이 부분하고 아, 이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항상 배열이 이제 정배열로 바뀌면서 지수평형의 수렴을 보는 부분에서 요 축적 동조를 보시고 이제 매집 정도를 보는 거죠. 축적의 매집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할 때, 자, 이 부분을 다이버전스 할 때 요 부분하고 거래량을 보셔도 신고 거래량이 나온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신고 거래량, 자 여기를 넘어서는 신고 거래량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신고 거래량 나온 거죠. 자, 신고 거래량 또 신고 거래량 찍은 거죠. 그 다음에 행보를 하다가 또 여기서 크게 신고 거래량이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이 확인되죠. 자, 이거는 좀 변동성이 좀 이렇게 했습니다. 단타 물량과 일반 스윙 물량인데, 이런 거는 타점의 시기를 잘 잡으면, 크게 먹을 수 있는 패턴입니다. 지금 이제 눌림목에서 반등 나오죠? 여기가 매수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금양을 보시면, 자, 꾸준한 우상향 거래량 패턴이죠? 자, 이렇게 되고, 한 번씩 튀어준 요거 보면, 여기서 완전히 정배열을 만들어 놨죠? 이 부분에서 이제 정배열을 만들었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같은 경우는, 단순성을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단순성을 보고, 거래량과 연관된, 보조 지표들은, 한두 가지씩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가 상승과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과 수급이죠. 그러면 모든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하는데 그 상승과 하락의 여부는 바로 거래량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관련된 보조지표는 하나 정도는 제대로 알고 있고 그것을 활용만 할 줄 안다고 하면 주식 매매하는데 그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D 지표, Accumulation Distribution이라는 이 보조 지표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면 그냥 뭐 다른 해석이 없고 그냥 단순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적으로 가는 패턴에서 매집 정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패턴이 나올 때마다 자, 매수의 타이밍을 잡는 거죠. 매수의 타이밍. 세방정지 같은 경우도 자, 정배열로 계속 우상향 하는데 이렇게 할 때 이 방향성이 우상향 방향성이죠. 그럼 한 번씩 이렇게 튀어줄 때마다 이 요게 출렁이는 게 굉장히 이거는 지금 이제 장이 끝나서 그렇지만 장 중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장 중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그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를 이게 실시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장중에는 주가가 상승했다가 내려왔다 상승했다 내려왔다 해서 분봉 차트를 보면 그렇잖아요. 분봉 차트를 보면 주가가 올라왔다 내렸다 올 때 하는 그게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런 지표 같은 경우는 분봉 차트에다 설정을 해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거래량의 활동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 장중에는 굉장히 활동성 있게 움직입니다.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했다 하는데 문제는 요게 이제 거래량의 이제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면 5600K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누적된 거예요. 누적된 거래량이에요. 누적된 거래량입니다. 현재. 그러면은 지표가 저 누적 거래량 6000K, 6000K가 그러면 공이 더 3개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누적된 거래량이 그만큼 됐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을 때 6000K 이상의 누적 거래량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AD 지표는 뭐 달리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습니다. 그냥 방향성과 그다음에 이 활동성을 보는 겁니다. 거래량의 활동성. 장중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큰 활동을 보인다 그러면 장중에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지표를 활용해서 이제 단타도 하는 편인데 어, 일단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번 설정해 보셔서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활동성 있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요 숫자가 바로 누적 거래량입니다. 누적 거래량. 누적 거래량이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AD 지표를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응용 지표. 저는 이제 이 본래 지표보다 변형된 지표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